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예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에 대한 영향 크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1번 문제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지 넘겨주시죠. AI 선순환 구조 진입, 반도체, 비중 확대 vs 비중 축소,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선순환 구조 진입, 젠스당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62%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젠스당 CEO는 블랙웰 판매량 지수로 이 차트로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클라우드 GPU 역시 이미 품절 상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투톱 모두 6%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건 두 종목 모두 윗골이 길게 달렸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빠르게 나타나면서 1%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이 좀 남았던 하루이기도 한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고비는 넘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버블과 초호황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선 빅테크가 앞다퉈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투자, 결국 이 부채 부담만 남길 거다라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 역시도 급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호황기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긍정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도 좀 반도체 수급이 오후장 바이오로 넘어가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두 분을 통해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참,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 하면 역시나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고, AI 거품론이 일면서 일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도 생겼는데, 과연 두 분께서는 비중 확대와 축소 중에 어떤 의견을 주실지 만나보겠습니다. 보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비중 확대를 적어주셨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역시나 확대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반도체주는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의견에 항상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의심하지 말자. 네, 왜냐하면 AI 거품론이다 뭐다 하지만 여전히 GPU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만 엔비디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사실 엔비디아의 그런 기대치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높여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제 예상치만큼 이제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었고 예상치보다 잘 나와도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치를 정말 대폭 웃돌았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서 드디어 아직까지 이런 AI 수요가 끝나지 않았다. 예. 거품론은 지금 조금 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확인하고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깐부 회동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GPU를 또 많이 확보를 할 수 예. 있게 됐잖아요. 그만큼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GPU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그 GPU가 생산되기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자체 칩을 만들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AI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곳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은 오히려 이런 자체 칩 생산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엔비디아가 조금은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차피 엔비디아 쪽에서 내년에 차세대 또 그 GPU를 공개를 이미 했었고 내년에 이제 출시를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출시 일정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예측하길 내년 한 중반부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4 양산을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내년 이런 이제 GPU에 대한 기대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왜 올랐냐?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AI 칩 생산에 있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또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TSMC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최근에 수율이 어느 정도 개선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 계약을 맡기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HBM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확인된 앞으로 이런 AI 수요의 확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운드리 경쟁력이 더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오늘의 이런 흐름들은, SK 하이닉스와 엇갈린 흐름들은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순환매 관점에서 작년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최근에는 주가 조정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나와준 상황인데 다시금 템리스 관련 기업과 디자인 하우스 관련 기업들 쪽으로도 매기가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신고가를 갖거나 지금 주가 부담이 있는 그런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해볼 만한 또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시스템 반도체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장 초반에 10만 전자 회복하고 60만 닉스 회복할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종가의 그 장 마감에 다가설수록 삼성전자는 그 수준을 지키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4%대 마감, SK하이닉스 1%대 마감, 이런 흐름은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확실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역시나 우리 송률 매니저도 비중 확대를 적어주셨네요.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삼성전자가 종가에 강한 힘을 보여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램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디램 쪽의 강자는 삼성전자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3분기 집계가 됐는데요. 글로벌 디램 점유율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다시 1위를 되찾았는데 1위가 삼성전자 34.8%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29% 가까이 지금 증가하면서 지금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실적 자체가. 그리고 2위가 지금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랑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34.4% 집계가 됐고 마이크론이 지금 22%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 디램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AI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HBM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I 수요 자체가 거의 반도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BM에서 지금 이제 디램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냐? 이제 DDR5 최신 규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6GB 기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9월 말 같은 경우는 7.6달러 정도 했습니다. 근데 10월 말에는 15달러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디램 가격이 2배가 넘게 뛰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지금 그 정도로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자체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아직까지 안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왜 안 끝났냐? 일단은 끝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AI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냉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GPU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넘쳐 흐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는 끊이지 않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편입 안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소부장 중심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쏠렸던 만큼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하면은 소재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I 추론용 칩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 소재 쪽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뉴욕장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 모습이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한 250달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0달러 선까지 밀렸던 거와 비교해보면 지금 거의 뭐 30-40%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앞서서 곽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블랙웰을 넘어서 이제 HBM4가 들어가는 루빈으로 가면
또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우리 투자 포인트들이 마구 생겨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앞서서 두 분께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던 거와 달리 H맨포 생각하면 역시나 또 하이닉스 쪽으로 네. 무게추가 기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선점 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SK 하이닉스를 이제 공략하냐, 내지는 삼성전자를 공략하냐 이 지점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HBM4 이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단수 경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미 HBM3E 같은 경우는 퀄테스트가 통과가 됐고 그만큼 또 이제 단수 경쟁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사실 그 지난 HBM3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좀 앞서 나갔다면 내년에 HBM4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만큼이나 좀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거의 독보적인 게 HBM과 범용 반도체 쪽 이제 디램에 대한 부분들만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잡고, 그리고 HBM4 아직까지 뭐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 양산까지 이어지게 된다 했을 때 거의 뭐 3마리, 4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이 AI 슈퍼사이클에 있어서 반도체 초기 선점을 SK 하이닉스가 가져갔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후반부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다시 앞질러서 시장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 그 디램 메모리 분야에서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수율이 문제인데 삼성전자가 HBM4에 굉장히 많은 뭐 심혈을 기울이고 기대를 거는 만큼 수율이 좀 같이 올라와 주기를 함께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우리 송률 매니저께는 뭐 가벼운 질문 드리면서 이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비중 확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전체 포트가 있다고 했을 때 반도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 요즘 뭐 기판도 워낙 핫하니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소부장 종목들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나누면 좋을지 이런 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전체 포트로 봤을 때 최소 20% 정도는 반도체 갖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고점 아니야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 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재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종목 정도는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쪽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소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물론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부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면요. DS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다음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모바일 사업부에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보통 가장 중요한 신제품은 연초에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26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소재 쪽 보신다고 하면 저는 휴대폰 부품 쪽이랑 연관돼 있는 기업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재 쪽이 덜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테마 자체가 부품이라든가 장비단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게 소재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AI 추론용 칩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AI 추론용 칩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20% 정도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소재 덜 오른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